다음 아이템 오지혜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저도 좀 따끔했었는데 이수아 기자한테 약간 밀렸네요. 네. 두 번째 아이템은 40명 온다더니 수백 명의 화들짝, 성관이의 뒷북입니다. 지난주 역대급 사전투표 화제가 됐었는데 오점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였는데요. 네. 성관이 어제 오전에 유감을 발표했고 당시 또 밤 늦게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또 네. 오늘 아침에는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했는데 사실상 확진자 투표 시간 연장이라는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만 해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국회에서 확진자 투표 시간 연장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현행법상 안 된다고 했던 그때 상황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표하고 그 확진자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은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그거는 절대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요. 많은 곳을 40명까지 할 경우에도 그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대기 장소 동선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0만 명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뭐 이게 저기 14,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표소마다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드라이브 스루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뭐 이제 불가능합니다. 시간 연장하는 거죠. 시간 연장 법 개정 그러니까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도. 네, 들으신 대로 지금 현행법상 어렵다 계속 말을 하면서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늘 이 상황만 봐도 선관위 정말 달라졌습니다. 좀 전에 안철수 후보 달라졌다 했는데 우리 네. 선관위도 참 달라졌습니다. 그 네. 이유 뭐냐면요. 어제 오전 국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할 때만 해도 상황 파악이 덜 됐다면서 절대 부정선거 소지는 없다. 이런 네. 사과 대신 약간의 입장 발표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자 갑자기 달라졌죠. 뒤늦게 어젯밤 10시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들여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세를 확 낮췄는데 네. 이렇게 사후 대응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입장문 어젯밤에 나왔죠. 이 어젯밤에 나온 이 입장문을 보면 굉장히 이 낮은 자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이렇게 긴급 회의를 열고 또 이 입장문도 두 번에 걸쳐서 이 야심한 시각에 또 입장문을 내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 선관위가 자체 조사 문제점 8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네. 지난 이틀간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부터 투표를 하면서 비확진자들과 동선이 중복됐고요. 선관위는 지난달만 해도 이번에 최대 확진자 40명 정도가 투표소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좀 당황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 부족이 도마에 올랐는데 일단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 들어보시겠습니다. 투표지 어디다 넣어 이거? 아니 본인이 직접 해야지. 왜 못 찍혀요? 왜 못 찍혀 하세요? 아니 투표함 대신에 그렇게 비닐봉지에 담는 힘이 어디 있어요? 유권자가 함에다 넣는 게 투표죠. 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진짜 별의 별 사례 중에 가장 네. 논란이 된 건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 용지를 받은 시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 용지 이동 방법을 놓고도 문제가 됐는데요. 좀 의심했습니다. 소쿠리 바구니, 뭐 종이 가방, 심지어 쓰레기 봉투 이런 것에 담아 좀 허술하게 옮겨져서 이게 직접 지금 2022년에 선관위에 지금 투표 현장이냐 뭐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요. 네. 현행법상 투표함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고 또 괜히 보이지 않는 007 가방 이런 걸 쓰면 더 의심을 사니까 이런 지침을 그러니까 매뉴얼에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선관위가 규격화된 임시 보관함을 준비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이렇다 보니 투표용지를 제3자가 대신 넣은 건 직접 투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지혜 기자가 지금 얘기를 한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8가지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이 그래픽으로 좀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8가지 문제점 보니까 뭐 이미 기표된, 이미 누군가가 한 이 투표지가 제공이 되기도 하고 또 뭐 2번, 3번, 4번, 뭐 8번까지 있어요. 지금 한두 개만 있어도 큰 문제인데 심지어 8가지입니다. 근데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 이름이 있기도 하고 밖에서 지금 확진자는 열나는 사람이거든요. 아픈 사람인데 지금 야외에서 장시간 대기하기도 하고 4번 투표용지를 바구니, 종이가방 뭐 저기엔 써있진 않습니다. 심지어 뭐 쓰레기 봉투로 운반했다라는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한두 개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데 8가지예요. 지금 일단 여기서만.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배우나요? 이 저희 뭐 선거의 4원칙이 있잖아요. 보통, 평등, 비밀, 그리고 뭐 직접 한 4가지가 있는데 뭐 직접 선거, 비밀 선거는 이미 좀 훼손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관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 투표소에 하나의 투표함만 있어야 된다는 그 선거법 규정은 알고 있는데 네. 그 확진자로부터 투표 용지를 받아서 선관위 관계자가 가서 투표함에 넣는다고 아예 지침에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직접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를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하느냐. 이것도 좀 한심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번 선관위의 그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무능해, 무책임해, 안일해, 태만해. 하여튼 뭐 이런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니 저는 어저께 토요일이었죠. 그 저녁에 뉴스를 듣고 막 화가 났어요. 이렇게 중요한 선거인데 지금 한 표 한 표가 너무 간절해서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몰려들고 지금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85%가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네. 자신이 한 표를 투표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갔는데 저렇게 관리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좀 제가 그날 경험을 얘기하면 제 가족 중에 확진자는 사전 투표할 수 있나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 당연히 하죠. 그러면서 본투표 날도 하는데 사전 투표는 둘째 날만 해요. 하고 이제 아마 6시부터 7시 반까지 할 거예요. 하고 제가 나중에 네.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5시에서 6시로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본투표 때는 6시에서 7시 반으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전 투표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그렇게 돼 있길래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도 어련히 선관위가 잘 하겠느냐 싶어가지고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사전 투표 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사달이 이렇게 난 거죠. 제가 봤을 때 저는 선관위의 그 대응이 너무 부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명을 하는 게 더 가관인 게 뭐냐면 사전 투표 날 그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몰려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때 이미 훨씬 직전 네. 사전 투표 때보다 훨씬 10%포인트 이상 높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날도 그렇게 그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면 당연히 확진자들도 몰려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너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도 너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하여튼 이번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되겠지만 네.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이든 사무총장이든 누군가는 아마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굉장히 좀 센 발언에 누군가는 선거 끝나고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또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사전투표가 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금요일, 토요일에 이미 논란이 됐는데 긴급회의는 이튿날인 일요일이 아니라 윤영걸 대표님 네. 월요일인 오늘 열렸어요. 이 긴급한 거 맞나요? 그러니까 안심한 거죠.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사전 투표가 있어서 논란이 됐으면은 네. 토요일 날 밤에 하든지 안 되면은 일요일 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가하게 월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하고 있어요. 대책 회의를. 그러니까 전혀 급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비로소 구현이 되잖아요. 네. 그 중요한 선거거든요. 제가 87년도에 그 우리나라 87년 체제 들어갈 때 그때 그 막내 기자였을 때 네. YS 김영삼 대통령 그때 출마해서 네. 선거 끝나고 투표 끝나고 맨 먼저 찾아간 데가 지금 생각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선거관리위원들 악수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만큼 군사 독재가 끝날 무렵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상이 높았거든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우리나라에 뭐 매달 열립니까? 예? 지금 총선 한 지 2년 됐고 대선하고 올 그 6월 달에 지방선거하면 또 한 2년 후에 또 열리고 하는데 2년마다 하나씩 전국 규모 선거가 열리는데 그것도 휴일 다 챙기느냐 뭐 이거죠. 이럴 정도면은 현장을 지켜야죠.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아니 정주영 현대 창업자가 제일 중요시한 게 현장주의자잖아요. 현장에서 매일 출근해야지 그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리더는 why, 왜 문제가 생겼나, how,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은 주말 다 쉬고 오늘 나와서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거가 한 달이나 2달 남았습니까? 내일 모레가 선거입니다. 정말 참 선거관리위원장이 저렇게 한심해도 되는 건지 한숨이 나옵니다. 네, 사실 이 은영미 위원에 이어서 윤영걸 대표님까지 지금 굉장히 좀 이 선관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물론 뭐 전국 단위 선거만 챙기는 건 물론 아닙니다. 굉장히 하는 일이 많긴 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이런 실수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선관위가 비판을 받는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사전투표에 참여한 확진자 또 격리자 이 유권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 사전투표한 일반 유권자와 네. 확진자, 격리자가 다 뒤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가 몇 명인지 집계하는 게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 기표 후에 공개된 투표용지에 유효 처리 여부도 놓고 지금 제각각 논란이라서 계속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모레 본투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대책 정말 중요할 건데요. 네. 선관위 조금 전 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현장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2일차에 확진자의 임시기표소 투표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거일 투표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히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관위 오늘 긴급 회의를 하고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앞으로는 꼼꼼하게 좀 준비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말 동안 여야가 다 지금 선관위로 달려갔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밤에, 민주당은 어제 오전 선관위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질타는 했는데요. 대응 수위를 놓고는 약간 고심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에서 일단 당선된 쪽은 부실 선거라고 주장할수록 그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본투표 이틀 앞두고 이게 막판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정말 셈법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항의 방문 탓에 어제 대책 마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또 더 큰 본투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또 준비를 해왔는데 선거라는 것은 항상 할 때마다 어렵지만 이번 선거도 예기치 않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3월 9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선거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나요, 사장님? 아니 지금까지 하루가 지났는데 해남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네, 여야가 이 정부 주말 동안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서 보시는 것처럼 고통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 논란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 네. 이 직전까지 총리였었죠. 이낙연 이 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유독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발언 수위도 높았습니다. 네. 선관위가 입장을 내기 전에는 이게 지금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했고요. 네. 선관위가 입장을 낸 뒤에는 뭐냐 해명 자체도 불성실하다. 선관위가 고장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후보는 확실한 개선책을 주문했는데 네. 정권 심판론으로 이게 불통이 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도 읽힙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투표일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랍니다. 개선책을 마련하더라도 투표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될지 꼼꼼하게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의 배반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또 후보들도 SNS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직접 비판을 하기보다는 약간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의 불평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혼선과 우려를 지적하며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책임질 인사의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압박했고 또 시민단체는 선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대선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테니 이 후폭풍 이게 잠시가 아니라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선관위원장이 거취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점잖은 그런 스타일인데 어디가 고장난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건 거의 뭐 굉장히 분노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 자체도 논란인데 이 사전투표 논란 때문에 선관위를 이 정치권에서 찾아갔더니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한 얘기를 두고 이게 또 논란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네. 그제 항의 방문에 함께했거든요. 여기서 이 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한 내용을 좀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김 의원이 미리 기표된 투표 용지가 좀 다수 발견됐다. 이걸 지적하니까요.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유권자 한 분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지 왜 이렇게 하냐라면서 난동을 부려서 진행이 잘 안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바구니나 뭐 투표함 대체 보관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네. 아니라 직접 넣겠다고 항의하는 유권자 때문에 좀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유권자 보고 난동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좀 표현을 조심해라라고 지적하니까 사무총장은 그럼 순리대로 했으면 될 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선관위가 유권자가 내가 직접 이 투표함에 넣어야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걸 두고 이 항의를 난동을 부려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무능하고 안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참 오만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말이 잘못 나올 수는 있어요. 네네. 뭐 난리를 난동으로 잘못했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만약에 잘못 말했으면 그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난동 말이 되느냐 표현을 정확히 신중하게 써라 했더니 네.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했으면 그건 난동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권자가 순리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것은 난동이다라고 거듭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도대체 아니 이런 선관위의 오만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솔직히 네. 말하면. 아니 그래서 아니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것도 모자라서 이 정도니 오죽했으면 이낙연 이제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일요일 날 두 번 질타를 했다고 하잖아요. 오전에. 네. 이게 선관위의 태도가 아닌 것 같다. 제대로 사과 해명하라. 이렇게 해놓고 밤에 또다시 한번 했다 그러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민주당에서 그랬겠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건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태도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선관위 전체적으로 지금 나중에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네. 이 나중에 재점검을 해야 된다. 이 거듭 센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논란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 갖고 이렇게나 논란이 많았던 적이 있나 싶은데요. 이수아 기자. 네.
이 보니까 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당일날 출근을 안 했다고요. 네, 선관위로서는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네. 수 없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했던 시간이 오후 10시쯤입니다. 그래서 네. 이때 이 선관위 건물을 찾아가서 노정희 위원장을 좀 직접 만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출근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비상임이라서 매일 출근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권영세 본부장 얘기로 듣고 오실게요.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쓰레기 봉투, 택배 박스, 심지어 직원 호주머니를 투표함으로써는 엉터리 투표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준비 소홀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난동 부린다고 비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투표 당일에 심지어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혼란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라면서 이 야당의 문매를 노 위원장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정희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선관위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이번 사태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노 위원장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서는 좀 우선 본투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희가 영상으로는 준비하지 못했네요. 다만 이 노정희 위원장 오늘 오후 있었던 이 대책 브리핑 기자회견에서는 좀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이 노정희 위원장 이 기자들의 이 출근길 질문에도 일단 침묵을 했고 그리고 이 오늘 긴급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여기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일단 뭐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코로나라서 재택도 뭐 많이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전투표 당일에 출근을 안 한 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말이 안 되죠. 사전투표 하는 날 현장에서 총괄 지휘를 해야죠. 전국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바로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어디 있나도 추적이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안일한 근무 자세.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로 확진 격리된 유권자들이 네.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직접 선거, 비밀 선거가 깨진 거잖아요. 이 민주주의의 위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현장에서 대책을 내놨어야죠. 근데 출근도 안 했다? 참 저는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가 될 정도로 아마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지금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하는 날 출근을 안 했다. 네. 진짜 너무 한심스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네. 예, 사실 출근을 안 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이 좀 잘 지나갔다고 한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부분입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 관리 부실 이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사실 3년 차입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는 4.7 재보궐선거도 치렀었거든요. 이수아 기자. 네. 사실 4.7 재보궐선거 때 이런 일 없었는데 왜 유독 이번에는 이런 일이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네, 그때 상황을 찬찬히 좀 기억해 보시면요. 네. 이 재보궐선거 때만 해도 확진자가 집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지 않고 경증이라도 좀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때는 확진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안에 따로 확진자용 사전투표소를 만들어서 투표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소투표라고 해서 우편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격리 중이었던 자가 격리자의 경우에는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 좀 한해서만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투표를 하겠다, 당일날 네. 이렇게 신청을 하고 현장 투표소로 오후 8시 이후에 그러니까 비확진자 투표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이 현장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아예 비확진자들과 다른 시간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격리자 투표분 집계도 바로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일단 집에 격리 중인 확진자들의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이 사전 신청을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선관위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확진자 명부라든지 이런 걸 현장 투표소에 전달하는 과정도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요. 현장에서는 몇 명의 확진자가 언제 올지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전혀 대비책이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한 것도 물론 원인이기는 했습니다만 좀 사전에 뭐 사전 신청을 저번 보궐선거처럼 미리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확진자 투표소를 따로 운영하면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번 사전투표 논란 때문에 아마 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기사를 본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댓글을 보면은 부정선거, 부정투표 얘기를 이런 걸 우려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은영미 위원님. 네. 정작 이 여야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공격을 했었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이 정작 입 밖으로 부정선거, 부정투표라는 얘기를 아예 여야 다 꺼내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선거관리 부실 사태 아까 유형이 한 8가지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직은 굉장히 부정선거가 되려면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런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는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 공이 지금 부정선거에는 선을 긋는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말을 인정을 해버리면요. 여야 뭐 지지층 모두 부정선거기 때문에 투표를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확산하면서 지금 본투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본투표에서 지금 여야 모두 지금 결집을 최대로 해서 투표장으로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칫 이게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선거에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될지 모르잖아요. 박빙 판세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럼 대통령이 된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부정선거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는 정당성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진 쪽에서는 그거 부정선거 아니었느냐 하고 불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선거라고 딱히 이제 얘기는 안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러나 이제 진짜 박빙으로 누군가 이긴다면 불복 논란이 아마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의 지금 마지막 말씀. 만약에 이게 박빙으로 누군가가 이긴다면 불복 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전투표가 이렇게나 논란이 되는 게 물론 뭐 관리 부실도 있긴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수아 기자, 지금 보면 이번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어요. 네, 역대 최고이자 지난 대선에 비해서 거의 10%포인트 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거고요. 최고 많이 한 지역이 호남인데요. 이 통계를 보시면은 전남 지역이 51.45, 그리고 전북이 48.63, 광주가 48.2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기는요 좀 부진했는데요. 33.65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호남 사전 투표율이 좀 높다는 점을 짚으면서 야권 단일화로 인한 역풍이 불었다. 그래서 지지자들도 집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 것이다라면서 각 당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사실 그동안 저희가 쭉 얘기한 게 역대 이런 비호감 대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었는데 지금 뭐 사전 투표율이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비호감도가 높다는 거는 상대방을 꼭 떨어뜨려야 된다는 절박감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는 심리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을 꼭 떨어뜨려야겠다. 그런 심리도 또 투표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영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면 투표 열기로 응징 심리까지 더 합쳐졌다. 응징 심리. 응징. 상대방을 안 당하겠다. 응징 심리. 거기다가 또 코로나로 또 본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좀 당겨서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사전투표가 36.93이면은 투표율 80%로 따지면은 한 절반 정도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전남이 51.4%, 경기가 33.7%밖에 안 돼요. 전남이 저렇게 높은 거는
뭐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이 성공했다고 이유는 되지만 그것보다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이후에 호남 쪽에 좀 이재명을 위해서 결집한 것 같다. 그게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네. 하나는 경기도가 낮은 거는 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기반이 경기도인데 그쵸. 그 기반이 좀 상당히 흔들리는 거 봐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서 좀 타격이 입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변수를 주시하고 싶어요. 네. 본투표에서 호남이 사전투표에서 결집했는데 영남도 그만큼 본투표에서 결집할 건가. 그동안에 뭐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일부 보수 인사들이 사전투표 부정이라면서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랬었죠. 진짜 영남의 투표장 영남 사람들이 많이 갈 건지 그리고 사전투표를 안 한 경기도 수도권 사람들이 부동층들이 어느 쪽으로 몰아줄 건지 이 변수가 저는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께서 본 투표에서 뭐를 이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까지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